안녕하십니까. 선형대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고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은 सब스페이스에 대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सब스페이스라는 것은 어떤 몇 개의 벡터들로 스팬되는 공간인데요. 그 सब스페이스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सब스페이스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 그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신 상태에서 이 सब스페이스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सब스페이스를 스팬하는 몇 개의 벡터들, 그 벡터들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근데 이 सब스페이스를 처음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스팬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이 스팬은 어떤 벡터들의 셋에 의해서 생성되는 모든 리니어 컨비네이션 벡터들의 합집합이죠. 근데 이 스팬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सब스페이스와 결국 같은 개념인데 차이는 스팬은 그 공간을 생성하는 벡터들을 미리 알고 시작을 하고 सब스페이스는 아직까지 그 सब스페이스를 생성하는 벡터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어떤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그러면 그 공간을 우리가 सब스페이스라고 한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이 두 개의 सब스페이스와 스팬은 같은 개념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특히 보게 될 예정입니다. 다만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에서는 그 सब스페이스를 생성하는 또는 스팬하는 그런 벡터셋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모른 상태로 सब스페이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매트릭스 A가 존재할 때 이 A와 연관된 두 가지 सब스페이스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두 가지 सब스페이스는 컬럼 스페이스와 널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컬럼 스페이스는 이렇게 이 컬 A라고 쓰고요. 이 컬럼 스페이스는 A 매트릭스의 컬럼에 의해서 스팬되는 공간을 우리가 컬럼 스페이스라고 하고 널 스페이스 A는 AX equal 0라는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솔루션 셋을 우리가 널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컬럼 스페이스와 널 스페이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될 텐데요.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이 컬럼 스페이스와 널 스페이스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고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컬럼 스페이스는 컬럼 벡터들에 의해서 스팬되는 공간이고 우리가 A 매트릭스가 m by n 공간에 있다. 그러니까 m개의 로우와 n개의 컬럼 벡터들로 만들어진 매트릭스라고 하면 이 컬럼 스페이스는 m 차원 공간에 존재하게 되고 이 널 스페이스는 n 차원 공간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매트릭스 A가 존재할 때 두 가지 서로 다른 스페이스의 관점에서 그 매트릭스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 베이시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결국 이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과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이 컬럼 스페이스와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결국 더해지면 어떤 랭크 티어럼이라고 해서 이제 변수의 개수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베이시스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이시스는 우리가 सब스페이스를 이야기하면서 이 सब스페이스를 스팬하는 벡터 셋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벡터 셋을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सब스페이스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그 सब스페이스를 제너레이션하는 또는 스팬하는 여러 가지 벡터 셋을 생각을 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적은 개수의 벡터들로 구성된 벡터 셋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리던던트한 벡터들을 다 빼고 그 सब스페이스를 스팬하는 가장 최소의 개수의 벡터 셋이 뭘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최소한 개수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सब스페이스를 스팬하는 그런 벡터 셋을 우리가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엄밀하게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해보죠. 우리가 어떤 सब스페이스 B가 있는데 이 B의 베이시스를 우리가 m개의 벡터 셋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m개의 벡터 셋은 베이시스가 되려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그 m개의 벡터가 이 B를 스팬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m개의 벡터가 B 공간을 온전히 스팬을 하게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그 m개의 벡터 셋이 linearly independent 하다라는 이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그러면 그때의 그 벡터 셋 v1부터 vm까지를 우리가 subspace V의 베이시스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의 개수, 벡터의 개수 m을 우리가 B 공간의 디멘전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궁금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두 번째 조건이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게 베이시스가 어떤 सब스페이스를 스팬하는 벡터의 개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개수를 가지는 벡터 셋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가장 작은 개수의 벡터 셋인지 아닌지에 대한 조건이 없죠. 대신 그 벡터 셋이 linearly independent 하다는 조건만 있습니다. 자, 이건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제 linearly independent 한 셋이면 그러면 어떤 공간을 스팬하는 सब스페이스를 스팬하는 벡터 셋 중에서 가장 작은 개수의 벡터 셋이라는 조건이 자동으로 만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B라는 공간을 스팬하는 모든 가능한 벡터 셋 중에 가장 작은 개수의 벡터 셋을 찾아라 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대신에 어떤 벡터 셋 하나가 있는데 그게 linearly independent 하면 그러면 그 벡터 셋은 반드시 그 스페이스 V를 스팬하는 모든 벡터 셋 중에서 가장 작은 개수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이면 그러면 훨씬 더 이 컨디셔널을 체크하는 게 훨씬 쉬워지죠. 자, 그러면 linear independent 하면 왜 작은 개수가 되느냐? 가장 우리가 linear independent의 정의에서부터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벡터 셋이 linearly independent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그 벡터 셋에 서 하나의 벡터를 빼면 그러면 디멘전이 작아지죠. 그 벡터 셋이 스팬하는 공간의 디멘전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linearly independent 하다라는 조건에서 그 충분히 리던던트한 것들은 다 빼고 필요한 것들만 남긴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벡터 하나를 빼게 되면 디멘전이 줄어드는 조건을 linear independent라는 성질에서 가지게 됩니다. 또 linear independent한 m개의 벡터에 linear independent한 하나의 벡터를 더 추가하면 그러면 디멘전이 늘어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이미. 그것도 다 이제 linear independent 하다는 그런 이제 성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linear independent 하다는 이 조건에서 벡터를 뺄 수가 없고 디멘전을 줄이지 않고는 그런데 디멘전을 줄이게 되면 B를 스팬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디멘전을 줄이지 않는 상태에서 가장 최소의 개수를 갖는 벡터의 셋은 linear independent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이 사실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어떤 सब스페이스는 사실 굉장히 많은 서로 다른 베이시스를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수만 최소를 만족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 리니얼 인디펜던트 하면서 그 스페이스를 스팬하는 벡터셋의 개수는 무한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벡터의 개수는 항상 동일해야 됩니다. 즉 그 스페이스 V의 디멘전은 항상 하나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베이시스 자체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개수가 더 줄어들거나 더 늘어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차원 공간의 베이시스는 무엇이냐? 뭐 무수히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쉬운 대표적인 게 E1하고 E2죠. 그래서 1,0, 1,0 그리고 0,1이라는 이 두 가지 벡터가 이제 가장 쉬운 2차원 평면을 스팬하는 베이시스가 되겠습니다. 자, 베이시스가 됨을 보이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되죠. 이 두 가지 벡터가 실제로 R2 공간을 스팬하느냐, 이 두 가지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형태로 2차원 평면에 있는 모든 벡터가 다 표현됩니다. 그래서 A와 B가 실수이면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 형태로 AE1 플러스 BE2라는 형태로 R2 공간에 있는 모든 벡터를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리니얼 인디펜던트 해요. 왜냐하면 서로 평행이 아니죠. 그러면 R2 공간을 스팬하는 또는 이제 R2에 또 다른 베이시스가 존재할까? 또 다른 베이시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시스는 무한히 많습니다. 그래서 1,0과 1,1이라는 이 두 가지 벡터도 이 벡터와 이 벡터죠. 이 두 벡터도 사실은 R2의 베이시스가 됩니다. 자, 이 두 벡터는 R2 공간을 스팬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한 가지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1,0과 1,1이라는 벡터가 R2 공간을 실제로 스팬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 아까 위에서 보시면 이 AE1 플러스 BE2라는 게 R2를 스팬한다 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E1과 E2가 다 0,1, 1,0처럼 이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A, B라는 임의의 벡터는 당연히 AE1 플러스 BE2로 표현됩니다. 근데 임의의 어떤 벡터, 여기서 이제 1,0과 1,1이죠. 이 두 벡터가 R2 공간을 실제로 스팬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여기서 보시면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트릭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매트릭스가 1,0, 1,1을 칼럼 벡터로 갖는 이 매트릭스가 모든 로우에서 피봇을 가집니다. 보시면 요 1하고 요 1하고 두 개가 로우 관점에서 피봇이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컬럼 관점에서 피봇을 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로우 관점에서 피봇입니다. 로우 관점에서 피봇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잘 보시면 10, 11 두 개의 결국은 A, B를 곱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 형태로 쓸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X 첫 번째 코오디네이트는 A와 B가 더해진 형태고, 그래서 결국은 A 플러스 B가 첫 번째 코오디네이트가 되고 두 번째 코오디네이트는 B만 지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A와 B가 임의의 실수일 때 모든 첫 번째 코오디네이트와 두 번째 코오디네이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첫 번째 로우에 피봇이 있고 여기 두 번째 로우에 피봇이 여기 있으면 그러면 결국 리니어 컨비네이션의 웨이트 두 개의 임의의 실수 값이 결국은 두 코오디네이트를 만들어내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컬럼 관점에서 피봇이 아니라 로우 관점에서 모든 로우가 피봇이 있으면 그러면 그 로우의 개수만큼 그 벡터가 스팬하는 공간이 된다.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조건을 우리가 만족시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지금까지 해봤던 것처럼 칼럼 벡터의 피봇을 봐야 되죠. 그래서 요 매트릭스의 칼럼이 각각 피봇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 있죠. 그래서
두 벡터가 다 컬럼이 피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컬럼 벡터로 이루어진 이 스페이스는 리니어 인디펜던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베이시스를 보이려면 스팬을 하는지 그 공간을, 그리고 리니어 인디펜던트한지를 보이면 되는데, 스팬 하는지를 보이려면 로우 벡터가 어떻게 실제로 피봇을 가지고 있는지, 리니어 인디펜던트한지를 보려면 컬럼 벡터가 피봇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 이걸 이제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E1, E2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미 n차원 공간에서 당연히 이 유닛 벡터 E1부터 EN까지 얘네들은 베이시스가 됩니다. 즉 2차원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n차원 공간에서도 베이시스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보이면 되죠. 베이시스가 됨을. 스팬을 하느냐, n차원 공간에 스팬을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컬럼이 다 1을 피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컬럼 벡터 관점에서도 피봇이지만 여기 로우 벡터 관점에서도 다 보면 피봇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n차원 공간을 스팬을 하게 됩니다. 리니어 인디펜던트 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컬럼이 다 피봇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컬럼 관점에서 봐도 다 피봇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V1부터 Vn까지의 벡터가 Rn 공간의 베이시스가 되려면, 그러면 그 컬럼 벡터로 이루어진 이 매트릭스 A가 모든 로우와 모든 컬럼에서 어떻게 피봇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닛 단위 벡터 E1부터 EN까지가 아니라 임의의 V1부터 Vn까지의 벡터로 이루어진 매트릭스도 모든 로우와 모든 컬럼에서 피봇을 가지면, 그러면 Rn 공간의 베이시스가 된다 라는 거죠. 자, 베이시스의 개수가 그 공간의 디멘전이니까요. 베이시스 벡터의 개수가 n이죠. n개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Rn 공간의 디멘전은 n이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이런 임의의 공간 B를 정의를 했습니다. 3차원에 있고요. 요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그런 x, y, g의 집합이 바로 이 B라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두 개의 벡터로 이루어진 벡터 셋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벡터 셋이 B가 이 सब스페이스 V의 베이시스가 됨을 보여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보여라 라고 문제를 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보면 되죠. 스팬 하는지, 그리고 리니어 인디펜던트 하는지. 자, 스팬 하는지를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스팬 하는지를 보기 전에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게, 과연 이 두 벡터, 이 B에 있는 이 두 벡터는 이 सब스페이스 V에 들어있는지를 먼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베이시스는 당연히 그 공간에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팬을 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얘를 두 벡터를 그냥 이 이퀘이션에 넣고 성립하는지를 보면 되죠. 그래서 넣으면은 다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벡터 자체는 실제로 이 B라는 공간에 존재한다. 그러면 걔네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과연 이 B라는 सब스페이스를 어떻게 스팬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B라는 공간은 이 이퀘이션을 만족해야 되니까 y는 x와 g로 표현이 되고요. y가 x와 g로 표현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마치 파라메트릭 벡터 폼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임의의 x, y, g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B에 있는 그 벡터는 이 이퀘이션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y는 x와 g에 의해서 생성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질 수 있죠. 이미 x와 g가 있으면 y 값은 계산됩니다. 그래서 이미 x, y, g는 이런 벡터 폼으로 쓰여질 수 있고,
이런 벡터 폼으로 쓰여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임의의 x와 z, 여기 이제 실수에 들어가는 임의의 x와 g에 대해서 x, y, g가 요 관계에 의해서 쓰여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요 관계에서 잘 보시면 요 벡터와 요 벡터죠. 요 벡터와 요 벡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B에 있는 요 두 개의 벡터죠. 즉, 이 서브스페이스 B에 있는 모든 벡터는 이 두 개의 벡터로 이루어진 벡터셋 B의 두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형태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팬한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 두 벡터는 그러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냐, 이제 두 번째 컨디션을 우리가 보여야 되니까, 리니어 인디펜던트 하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서 트릭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트릭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결국 문제 풀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 두 벡터가 리니어 인디펜던트 함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그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 두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우리가 일단 써보겠습니다. C1 곱하기 2벡터 플러스 C2 곱하기 2벡터, 즉 임의의 실수 C1과 C2에 대해서 이 두 벡터로 표현한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 벡터죠. 근데 이 벡터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벡터가 제로가 될 때 C1과 C2는 어떤 값이어야 되는지를 보는 거죠. 자, 그럼 이걸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3C1, C1 플러스 C2, 마이너스 3C2, 요게 이제 제로 벡터가 돼야 되니까, 그럼 요 첫 번째 조건에서 마이너스 3C1은 제로니까 C1은 무조건 제로죠. 세 번째 조건에서 마이너스 3C2는 제로니까 C2는 무조건 제로죠. 그래서 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제로 벡터가 되는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C1과 C2는 제로밖에 없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리니어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것의 컨디션 중에 하나죠. 제로 벡터를 만드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제로 웨이트 밖에 없으면, 그러니까 제로 웨이트가 아닌 임의의 다른 벡터의 조합, 다른 웨이트의 조합으로 리니어 컨비네이션 제로 벡터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리니어리 디펜던트 하죠. 근데 제로 벡터를 만드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의 웨이트가 제로밖에 없다. 그러면 트리비얼 솔루션밖에 없다는 얘기죠.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에. 그 말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다 라는 것과 동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증명 방법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유용하게. 즉, 어떤 두 벡터가 리니어 인디펜던트 함을 보이기 위해서 그 두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제로로 놓고 웨이트를 보면, 웨이트가 제로가 아니면, 뭔가 모든 웨이트가 제로가 아니면 제로 벡터가 될 수 없음을 보이면, 그러면 리니어 인디펜던트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잘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문제 푸실 때 많이 써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나왔던 것처럼 파라메트릭 벡터 폼으로 쓰여진 그런 이제 벡터들은 반드시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됩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걸 이제 떠올려 보면 여기서 봤었죠. 널 스페이스라는 것은 솔루션 셋의 스페이스잖아요. 그 솔루션 셋 같은 경우는 칼럼 벡터들의 디멘전을 봐야 되고, 그 칼럼 벡터들의 디멘전은 결국 파라메트릭 벡터 폼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A라는 매트릭스가 일반적으로 있으면 리듀스 로우 에슐론 폼으로 이렇게 바꾸면 여기 얘네들이 어떻게 되나요? 프리 베리어블이 되고, 얘네들 프리 베리어블에 의해서 앞에 있는 두 개가 표현이 되죠. 그래서 x3와 x4가 프리 베리어블이 되고, 나머지 두 개 x1과 x2는 이 x1과 x4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 벡터와 요 벡터가 전체 솔루션 셋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베이시스 벡터 역할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벡터,
즉 우리가 파라메트릭 벡터 폼으로 구한 이 두 개의 벡터가 실제로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됨을 한번 증명을 해보죠. 이 두 벡터는 먼저 널 스페이스를 스팬하느냐? 얘는 당연히 널 스페이스를 스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 벡터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솔루션 셋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두 벡터가 뽑혀져 나왔죠. 즉 AX equal 0라는 그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솔루션이 이 벡터 파라메트릭 벡터 폼으로 표현되어진다라고 해서 이 벡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AX equal 0의 솔루션 셋에 이 벡터는 들어가죠. 그래서 이 벡터가 그 솔루션 셋을 다 스팬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미 여기 벡터 폼을 쓸 때부터 구해진 겁니다. 그래서 임의의 실수 x3와 x4를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면 솔루션 셋 벡터는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스팬한다는 얘기죠. 이 두 벡터가 리니어 인디펜던트 하냐? 이걸 어떻게 보일 거냐?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두 벡터가 리니어 인디펜던트 할 거냐를 보일 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개의 로우를 이렇게 봐라. 이 두 개의 로우를 보면 되죠. 피봇 형태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다? 리니어 인디펜던트 할 수밖에 없다. 자, 제가 여기서 지금 엄밀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요. 말로서 그냥 대충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실제로 엄밀하게 한번 이렇게 뭐랄까 식을 전개해 보셔야 돼요. 여기 두 개가 피봇 형태 로우가 피봇 형태이면 왜 얘네들이 리니어 인디펜던트 하냐? 제가 그냥 이렇게 쉽게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거 이제 요 트릭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제가 한번 좀 더 엄밀하게 써보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좀 지금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얘를 V1, V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C1 V1 플러스 C2 V2 equal 0를 만족시킨다고 했을 때 이때 이 C1, C2 웨이트가 어떤 값이어야 되는지를 보면 되죠. 근데 V1과 V2의 세 번째 로우와 네 번째 로우를 보니까 잘 보시면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한 벡터의 결과를 보면 첫 번째 로우나 두 번째 로우는 값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세 번째 로우는 뭔가요? C1이고 네 번째 로우는 C2죠. 왜냐면 1, 1이니까 이게 제로 벡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C1, C2는 어떻게 된다? 제로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C1 V1 플러스 C2 V2가 제로라는 이 컨디션을 놓고 식을 전개하니까 두 웨이트 C1, C2는 제로일 수밖에 없다. 아까랑 똑같죠? 그래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리니어 인디펜던트함을 보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릭. 그래서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 두 벡터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만들었을 때 제로가 나오려면 그 웨이트는 제로밖에 없다 라는 것을 보이면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컬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와 그 다음에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컬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